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인공지능, 즉 AI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주는 웅장함과는 달리 사실 현재의 대다수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를 살펴보면 매우 비효율적이기 짝이 없습니다. 인간은 개와 고양이를 판별하라 라는 매우 간단한 판별 문제를 기, 생김새, 자세 등의 몇 가지 단계의 유사성 파악만으로 쉽게 결론을 내어놓을 수 있는 반면, 인공지능은 이 결론을 내놓기 위해 개가 앉은 모습, 고양이가 앉은 모습 등을 대조, 똑같은 알고리즘을 수천, 수만, 수억 번을 반복하여 과거의 기록과 대조해 본다는 것이죠. 이는 곧 인공지능 관련 작업을 위해서는 웬만한 높은 사양의 컴퓨터로는 턱도 없다는 이야기로도 이어집니다. AI가 작동하는 방식에 최적화된 AI를 구동시키거나 개발하는 데에 다른 일반적인 컴퓨터 프로세서보다 더 효율적으로 동작하는 하드웨어, 지능 처리 장치 IPU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영국의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프코어입니다. 그래프코어는 일반적인 컴퓨팅 장치에 탑재되는 CPU나 GPU는 인공지능 관련 작업을 처리할 때 매우 비효율적으로 구동되는 알고리즘이 많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단에서 수정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CPU와 GPU가 가지는 하드웨어적 문제부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딥러닝에 많이 사용되는 반도체는 그래픽카드입니다. 부동 소수점 등의 연산에 취약한 CPU를 보조하기 위해 탄생한 병렬 연산 장치가 그나마 AI 처리에 적합했고, 이 중에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되 AI 처리 기능을 강화한 엔비디아사의 외장 그래픽카드 제품군이 현재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독립된 외장형 GPU라는 점이고 별도의 CPU와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설계의 기반은 그래픽카드에 수렴한다는 점에서 분명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프코어는 지난 2014년부터 AI 전용 처리장치 존재의 필요성을 느끼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칩 내부에 CPU와 GPU를 통째로 박아넣고 여기에 메모리까지 같이 박아넣었죠. 각 프로세서 간 데이터 전달 시간을 절약하고 더욱 획기적인 AI 작업 처리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부품들을 배치했습니다. 그 결과 일반적인 딥러닝에 사용되는 CPU 플러스 GPU 조합 대비 단 하나의 작은 프로세서가 이들보다 뛰어난 연산 능력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프코어가 발표한 실제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1.6배에 가까운 성능을 내면서 당연히 차지하는 공간과 전력 소모도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그래프코어에 3천만 달러, 당시 한화로 342억 4,5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당시 투자자들 중 삼성전자가 가장 큰 금액을 투자했다는 게 알려져 세간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프코어는 지난 2월 4일 대한민국의 그래프코어 지사 설립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그동안 자사가 개발해오고 있던 IPO인 콜로서스를 세간에 공개했습니다. 더불어 첫 시장 공략의 타깃을 한국으로 설정하고 한국의 반도체 시장과 더불어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강민우 그래프코어 코리아 지사장은 이날 한국이 AI 경제 활성화와 발맞춰 한국 AI 기술 강화에 기여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클라우드 등의 엔터프라이즈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확대, 시장을 공격적으로 개척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파브리스 모이잔 그래프코어 부사장은 한국은 일본이 포함된 전체 아시아 시장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다. 한국의 기업들은 5G 이동통신이나 인터넷 속도로 이뤄낸 혁신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라며 한국 시장의 가능성을 극찬했습니다. 그래프코어가 첫 성장 동력으로 한국을 선택한 건 크게 두 가지의 메리트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개발 초기 단계 당시 최대 투자처임과 동시에 세계 반도체 매출 1, 2위를 엎치락뒤치락하는 삼성전자가 지난 2019년 반도체 비전 2030 선포를 통해 빈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 역량 강화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프코어의 한국 시장 첫 공략은 그래프코어 자사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게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프코어는 빠른 물량 조달을 위해 생산 공장이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에게 위탁 생산 요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경쟁사인 TSMC 측에 전량 물량을 발주하고 있는 AMD, 엔비디아를 비롯한 다른 팹리스 업체들에게 영향력을 다시 한번 과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이는 다시 그래프코어의 AI 칩 경쟁사 엔비디아 제품을 가성비로 견제할 수 있게 됩니다. 차세대 먹거리 반도체인 AI 칩 기술 유출 우려가 없고 생산 라인에 여유가 있는 파운드리를 선택해야 한다면 단연 삼성전자입니다. 대만이 TSMC는 2020년도 생산 라인 일정이
매우 빡빡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한국은 지난 2019년 12월 17일 AI 국가 전략 발표를 통해 10년간 8,300억 원의 투자 계획과 군사기술, 농장, 스마트 공장에 AI 기술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2024년까지 AI 인프라 조성에 상당한 공을 들입니다. 광주에 AI 집적 단지를 조성하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PMI 개발을 지원할 1조 96억의 투자 역시 확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 중으로는 AI 산업 개발 및 육성에 걸림돌이 될 만한 정책을 폐지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 구상을 끝마칠 예정입니다. AI 역기능, AI를 통한 교육, 투자, 정책, 다양한 면에서 탄탄한 구상과 로드맵이 그려져 있는 한국은 다른 어느 나라들과 비교해도 가장 메리트 있는 곳이라는 말이죠. 한국 입장에서도 해외 AI 팹리스 전문 업체가 첫 보금자리이자 성장의 동력 국가로 한국을 선택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영향이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AI 업체는 한국이 적극적인 전략 추진에 성장 동력을 얻고 동시에 한국이 토종 반도체 업체까지 더불어 이득을 보는 상부상조의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죠. 일본을 완전히 제치고 AI 기술까지 아시아 선두에 서게 될 한국의 미래 모습이 기대됩니다. 이상 큐에이씨였습니다.